서울의 아스팔트를 태울 듯한 한낮의 땡볕 아래 10살 남짓한 남자아이가 빨간 불에 멈춰선 차들 사이를 종종 걸음으로 달리고 있었다. 달아빠진 옷, 무릎이 찢어진 바지, 그리고 손에는 원래 페인트통이었지만 지금은 동전통으로 쓰이는 깡통이 들려 있었다. 아저씨, 아줌마, 밥 먹게 1,000원만 주세요. 아이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피곤에 지친 기색이 역력하면서도 어딘가 이상한 강인함이 깃든 커다란 눈으로 운전자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이름은 박민준. 사람들은 그저 이 사거리의 작은 거지로만 그를 알았다. 아무도 그의 진짜 정체를 몰랐다. 심지어 같이 어울리는 다른 길거리 아이들조차 민준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 절대 이야기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만 알 뿐이었다.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민준은 이 큰 사거리를 걸어 다녔다. 비가 내리면 육교 아래로 피신해 어디든 들고 다니는 낡은 가방을 껴안았다. 그 안에는 갈아입을 티셔츠 한 장, 빛바랜 사진 한 장, 그리고 색이 바랜 작은 금색 훈장이 전부였다. 사진 속에는 군복을 입은 한 남자가 단호한 미소를 지으며 한 여성과 민준을 닮은 어린아이를 감싸 안고 있었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은 더 깨끗했고 옷은 단정했으며 눈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다. 지금의 민준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다. 가게 처마 밑에서 잠들기 전 매일 밤, 민준은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곤 했다. 아버지, 민준이가 꼭 다시 만날 거라고 약속했어요. 그는 훈장을 꽉 쥐며 나지막에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순진한 얼굴과 마른 몸 뒤에 민준이 큰 비밀을 감추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그저 평범한 길거리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5년 전 의문의 사고로 실종된 대한민국 육군 대장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예기치 않게 그의 인생은 영원히 바뀔 운명이었다. 그날 밤 거센 비가 도시를 적시고 있었다. 민준은 육교 아래에 앉아 낡은 가방을 껴안은 채 추위에 떨고 있었다. 빗물에 도로가 반짝였다. 자동차 불빛이 무릉덩이 위에서 춤을 췄다. 그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과거의 기억인 이미 바래기 시작한 작은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다른 길거리 아이들 한 무리가 다가왔다. 야, 박민준, 오늘 좀 벌었냐? 철수라는 이름의 더 큰 아이가 조롱하는 투로 소리쳤다. 아니, 별로 못 벌었어. 민준은 가방을 지키려 애쓰며 대답했다. 거짓말. 아까 흰 차 탄 사람이 너한테 5,000원 주는 거 봤는데. 철수가 민준을 밀어 넘어뜨렸다. 민준의 가방이 손에서 떨어지며 안에 있던 물건들이 흩어졌다. 작은 사진이 땅으로 미끄러져 빗물에 휩쓸려 길가의 작은 배수로로 향했다. 안 돼, 내 사진. 민준은 공황 상태에 빠져 소리치며 사진을 쫓아달렸다. 다른 아이들은 신경 쓰지 않고 웃을 뿐이었다. 하지만 민준에게 그 사진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과거와 연결된 유일한 끈이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유일한 증거였다. 그는 빗속을 달리며 빠르게 흐르는 물을 따라갔다. 손이 떨렸다. 그의 눈은 쓰레기와 흙탕물 사이에서 사진의 형체를 찾고 있었다. 갑자기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길가에 멈춰 섰다. 안에서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재빨리 우산을 펴고 내렸다. 얘야, 여기서 뭘 하고 있니? 그가 물었다. 민준은 말이 없었다. 몸은 추위로 떨리고 있었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제 사진이요, 아저씨. 물에 떠내려가서.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남자는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다가 허리를 숙여 찾는 것을 도왔다. 몇 초 후 그는 무릉덩이 속에서 끝이 살짝 찢어진 작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이거니? 그가 건네며 물었다. 민준은 빠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 사진을 꼭 껴안고 울기 시작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는 그 사진을 흘끗 보다가 눈이 커졌다. 사진 속에는 가슴에 박현수 대장이라는 이름표를 단 한 장군이 있었다. 그리고 정장을 입은 그 남자는 그 이름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바로 5년 전 그 사건으로 박 장군의 가족이 모두 사망했다고 생각했던 장군의 개인 부관이었기 때문이다. 비가 서서히 그쳤다. 마지막 빗방울 소리 사이로 남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감동 어린 시선으로 자기 앞에 있는 작은 아이를 바라보았다. 이 아이가, 그는 나지막에 중얼거렸다. 장군님의 아드님, 정장을 입은 남자의 이름은 이진우 중령이었다.
그는 여전히 육교 벽에 기대앉아 낡은 가방을 껴안고 추위에 떠는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준은 그 남자가 누구인지 몰랐다. 그에게 이진우는 한밤중에 도와준 마음씨 좋은 사람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진우의 가슴 속에서는 심장이 세차게 뛰고 있었다. 그가 잘못 본 것이 아니었다. 민준이 쥐고 있던 사진은 분명 박현수 대장의 사진이었다. 그가 존경했던 사령관, 5년 전 의문의 사고로 가족과 함께 순직 처리된 바로 그분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아들이 길거리에 거지로 살아있다니. 이진우는 민준 앞에 쭈그려 앉았다. 얘야, 이름이 뭐니? 민준이요. 박민준? 성이 뭐지? 그냥 민준이요. 그 대답에 이진우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는 천천히 다시 물었다. 사진 좀 다시 봐도 될까? 민준은 망설였지만 결국 건네주었다. 이진우는 오랫동안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어린아이의 얼굴은 정말 똑같았다. 눈, 미소, 모든 것이. 단지 이제 그 눈은 어린 시절의 빛을 잃었을 뿐이었다. 이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얘야, 이 사진 속 분이 누군지 아니?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저희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살아계시니? 몰라요, 아저씨. 예전에 집에 불이 났어요. 민준이는 도망쳐서 그 뒤로 한 번도 못 봤어요. 이진우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5년 전 공식 보고서는 박 장군의 집이 전기 합선으로 불탔다고 했다. 생존자는 없었지만 아들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었다. 그렇다면 네가 살아남았구나. 이진우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민준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나를 따라오렴. 여긴 춥다. 넌 먹을 것과 쉴 곳이 필요해. 민준은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쳐다보았다. 보육원 같은 데는 가기 싫어요. 거기 사람들은 맨날 화만 내요. 이진우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보육원 아니야. 우리 집으로 가는 거다. 안전해. 아저씨가 약속할게. 비는 그쳤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믿음과 두려움 사이에서 그는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길 위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진심이 그의 눈에 담겨 있었다. 마침내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저씨. 몇 시간 후 젖은 도로를 달리는 검은색 세단 안에서 민준은 좌석에 머리를 기댄 채 잠들어 있었다. 이진우는 백미러를 통해 그를 바라보았다. 장군님. 그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아드님이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 화재를 일으켰고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한 가지를 확신했다. 그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리고 민준을 데려온 것은 권력에 의해 오랫동안 묻혀있던 거대한 비밀을 다시 여는 것일 수 있었다. 민준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방에서 잠을 깼다. 벽은 깨끗했고 천장은 높았으며 이상하지만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비누 냄새가 났다.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얀 침대 시트, 책상, 그리고 의자 위에 준비된 깨끗한 옷까지. 일어났구나. 문가에서 이진우 중령의 목소리가 들렸다. 잘 잤니? 민준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눈이 아직 빛에 적응하는 중이었다. 여기가 아저씨 집이에요? 이진우가 미소 지었다. 그래, 장교 숙소에 있는 우리 집이란다. 여긴 안전해. 내가 원하는 만큼 머물러도 좋아.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길 위에서의 삶을 벗어나 민주는 반찬이 완벽하게 갖춰진 따뜻한 밥을 먹었다. 그는 천천히 먹었다. 마치 너무 빨리 만지면 음식이 사라질까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이진우는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침묵 속에서 그의 마음은 온갖 질문으로 가득 찼다. 식사 후 이진우는 무언가를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예전에 몰래 저장해 두었던 군 시스템의 오래된 파일을 찾았다. 폴더의 이름은 박현수 사건, 국가 기밀이었다. 그는 오래된 보고서들을 다시 훑어보았다. 불탄 집의 사진들, 희생자 명단, 그리고 갑작스럽게 중단된 수사 기록이 있었다. 하지만 작은 메모 하나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내부자에 의한 사보타주 가능성, 현장에서 발견된 군용 연료는 최종 보고서에 설명되지 않음. 이진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군용 연료라. 그는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누군가 화재가 일어나길 원했다는 뜻이군. 같은 시각 민주는 거실로 걸어가 벽에 걸린 사진들을 보고 있었다.
수많은 군 고위 관리들과 함께 제복을 입은 이진우의 사진이 많았다. 그리고 아래쪽 구석에 오래된 사진 하나가 있었다. 젊은 시절의 이진우가 박현수 대장 뒤에 서 있는 사진이었다. 민주는 숨을 멈췄다. 그는 다가가 사진 액자를 만졌다. 이분. 아버지,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진우는 그 소리를 들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갔다. 그래, 그분은 내 옛 사령관이셨다. 내가 아는 가장 정직한 분이셨지.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럼, 아저씨는 제 아버지를 아시는군요. 이진우는 그를 깊이 바라보았다. 아는 것 이상이지. 그분은 전쟁터에서 내 목숨을 구해주신 분이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난 살아있지 못했을 거야. 민주는 입술을 깨물고 낡은 가방을 열었다. 그는 항상 가지고 다니던 작은 훈장을 꺼냈다. 아빠가 제 생일 때 이걸 주셨어요. 용기의 상징이라고 하셨어요. 이진우는 천천히 그 훈장을 받아들고 감정이 북받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뒷면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박민준에게 정복자가 아닌 수호자가 되어라. 이진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이 아이는 정말로 박현수 대장의 아들이었다. 그러나 그가 더 말을 하기도 전에 그의 전화벨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그가 받자 저 너머에서 났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천천히 말했다. 이진우 중령, 박현수 사건에서 손떼. 그 아이 끌어들이지 마. 이진우는 침묵했다. 그 목소리가 차갑게 덧붙였다. 결과가 어떨지 알 텐데. 전화가 끊겼다. 이진우는 여전히 순진한 미소로 훈장을 들고 있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 확신이 섰다. 만약 누군가 이 아이를 위협한다면 그는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다. 설령 그 적이 자신과 같은 제복을 입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장교 숙소 단지에 밤이 서서히 내렸다. 자기 방 창문에서 민주는 별들로 장식된 하늘을 바라보았다. 길 위에 있을 때 그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종종 별을 보곤 했다. 그 별들 중 하나가 위에서 자신을 보고 있는 아버지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다. 집 밖 길모퉁이에 군용 번호판이 없는 검은색 차 한 대가 멈춰 있었다. 사복 차림의 두 남자가 안에 앉아 통신 장비를 통해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다. 타겟은 이진우 중령과 함께 있는 것으로 확인됨. 상부 지시. 감시만 하고 아직 행동하지 말 것. 그들 중 한 명이 말했다. 다른 한 명이 맞장구 쳤다. 하지만 저 아이가 정말 박 장군 아들이라면 진실이 밝혀지면 골치 아파질 수 있습니다. 진정해. 우린 그저 적절한 때를 기다리면 돼. 한편 집안 서재에서 이진우 중령은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방금 정보부의 오랜 동료로부터 문서 사본 하나를 받았다. 그 문서에는 5년 전 군사 작전인 동쪽의 유령 작전에 대한 비밀 보고서가 담겨 있었다. 박 장군이 지휘했던 작전이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진우의 피를 서늘하게 만드는 기록이 있었다. 박현수 대장, 자금 및 무기 남용에 반대하며 후속 작전 명령 거부. 그의 거부 보고서가 제출된 다음 날 자택 전소. 이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렇다면 정말로 입막음을 당하신 거였어. 그의 등 뒤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민준이 우유 한 잔을 들고 나타났다. 아저씨, 아직 안 주무세요? 이진우는 서둘러 노트북을 덮었다. 아, 응, 그냥 일 좀 하고 있었어. 민준은 순진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피곤하시면 우유 먼저 드세요. 엄마도 예전에 아빠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진우는 할 말을 잃었다. 그 말은 그의 마음에 부드러운 충격처럼 다가왔다. 이 아이는 자신의 과거가 얼마나 깊은 상처인지 모르지만 여전히 진심 어린 선함을 가지고 있었다. 고맙다 민준아. 아저씨, 만약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저를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그 질문이 이진우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아이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분명 매우 자랑스러워 하실 거다. 세상이 너에게 불공평했어도 넌 여전히 용감하게 살아남았으니까. 하지만 밖에서는 검은색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안에 누군가가 전화를 들었다. 타겟은 집에 있다. 오늘 밤 팀을 준비시켜. 누구의 명령입니까? 한 명이 물었다. 본부 직속 명령이다. 내일 아침 긴급 회의가 있다. 이진우 중령이 소환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이진우가 군복을 입고 본부로 갈 준비를 할 때 그는 소파에서 아직 자고 있는 민준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는 담요를 끌어 덮어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넌 살아남아야 한다. 너의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다. 멀지 않은 곳에서 사복 차림의 두 남자가 그의 차를 조용히 뒤따랐다. 그리고 이진우의 차가 단지를 떠나자 또 다른 누군가가 그의 집 담장으로 접근했다. 그 남자는 전기 수리공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재킷 아래에는 권총이 숨겨져 있었다. 민주는 현관에서 들리는 발소리에 잠이 깼다. 그는 이진우 아저씨가 무언가를 잊고 돌아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문을 열었을 때 그의 눈에 보인 것은 자신의 얼굴을 정확히 겨누고 있는 검은색 권총의 총구였다. 미안하구나, 꼬마야. 남자가 차갑게 말했다. 넌 발견되지 말았어야 했어.